전화로 말씀드릴 일이 아닌데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EBS 대학생 취재단인데요. 네. 저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가 먼저 비보를 전하게 돼서. 네, 네, 저도 반가 받았네요. 네, 저는 좀 이제 친척들이나 전혀 없나요? 이웃들도? 이분의 마지막 이걸 처리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면은 무용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나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친구는 고인의 죽음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좀 너무 미안한 거지. 내가 마지막 때 좀 잘해줬으면 좀 더 찾아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저희도 나한테서 시간 내서 부산 가서 좀 자주 만났으면 되는데. 저희도 한도님께 죄책감을 가지시라고 전화 드린 건 결코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미안해서.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진짜 마음 무겁다.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직접 뵙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방법이 너무 서툴렀다 싶습니다. 아니 또 이분 앞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이분이 힘들어하는 것도 직접 본 것도 아니니까 더 미안하다. 한동안 고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주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술 취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외로움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그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좀 비교되면 한두리 씨, 사실 나쁘고 고인의 죽음을 슬퍼했던 친구입니다. 여기를 보고 친구가 형형색색의 꽃이 놓인 가족묘지를 지나 어딘가로 향합니다. 사무실에 말하는 그 통화 같은 데 오랜 해외 출장을 마치고 바로 여기로 왔다고 합니다. 뭔가를 보고 있는 한두리 씨. 이름도 없이 숫자만 적힌 무용고자 묘지입니다. 직원이 와서야 친구의 비석을 찾았습니다. 풀이 높게 자라 묘비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13회 40) 고인의 묘비명입니다. 2013년 42번째 무용고 사망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라도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숫자 앞에 사람 얼굴이라도 있으니까 좀 낫지. 맞아. 느낌이 다르지. 살아있을 때 오지 못해 미안합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조금 덜 외롭길 바랍니다. 비석에는 이름조차 없이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깝고 나는 나중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편도 들고, 예, 지금은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살고 주변 친구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 지금 우리가 조사했던 분들 다 이렇게 찾아뵙던 분들이 다 나랑 똑같은 별 차이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배장지에 계시는 거 보면은 괜시리 약간 좀 두렵기도 해요. 그냥 한편으로는. 지금 어제 발견했네. 우리 그 근처에 돌아다니는 사이에. 차를 돌려 해당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그 고독사 사건 관내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행사 4팀이 사는데 아, 4팀, 예. 예,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담당 경찰을 만나지 못해 관할 지구대를 찾아 사건 경위와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주택가 밀집 지역. 저 옆방이 어딘가요? 옆방에서 그 어제 어르신 한 분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 그 아직 수습이 된 상태가 아닌가요? 수습이 안 돼서 어제 데리고 갔어요. 어젯밤에 데리고 갔어요. 아, 어젯밤에. 집주인은 80살을 훌쩍 넘긴 백발의 할머니였습니다. 주택 저 바로 보이는 저 집에 들어가면서 괜찮아요. 예. 앞에 그게 붉어지고 엉망줄줄 나와 있는 자가. 고독사 현장은 심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안 납니까? 이 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신 고인은 74살의 박우경 어르신. 그래서 내가 미줄 알아. 아내를 먼저 보내고 기초생활 수급으로 혼자 힘들게 생활해오다 비참한 임종을 맞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고인은 누군가 이 창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쪽에 다른 거는 다 안 그래도 소독은 해줘야 될까. 그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동생이 와 물 가가는 거. 가갈 때 그때 붙잡아갖고 빨리 샤주려고 해야 되는데. 늦더위를 피해 아들 집에 간 사이 황망한 일을 당했다는 집주인 할머니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게 발견하신 거예요? 요 방에서 냄새나 못 살겠다고 오락해서 그래 왔다 이니까. 그래 오니까 이러네. 한 15일이나 가까이 됐다 그러는데 몰랐으니까 우리도 몰랐는 거지. 세입자의 안타까운 죽음도 죽음이지만 집주인 할머니는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고독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 청소입니다. 사람 어제 저녁에 순사들이 와가 데리고 갔다. 그러면 보통 뭐 한 이틀 3일이면 저거 안 됩니까? 근데 저런 사람 좀 다른가? 더 오래 있으면 죽자지. 고독사 현장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관할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고령에다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주민센터에서는 고인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가깝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바로 이렇게 한 100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운 거리인데 이렇게 전자민치 얻은 건지 어떤 이렇게 좀 평소에 이런 뭐 하긴 한데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 명씩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지키가 지나는 전화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뭐 한 사안이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고독사의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1인 가구가 부산에 약 한 50만 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고독사가 이제 40대부터 이제 60대까지 중장년층이 많은데 이들이 한 23만 명 정도. 그래서 위험군이 23만 명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부산은 지난 3개월 동안
약 30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식사하고 다시. 아유, 식사 다 하셨네. 아이고, 요 사시기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경제력이 떨어지는 1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고독사 발생 위험 지역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사시는지 좀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예, 그럼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사회적으로 좀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하고 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좀 하려고 왔거든요. 지금 바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올해 연세가 60 반합니다. 60 하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혼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올해라고 하면 한 20년? 장가도 안 가고 이래 혼자 그래갖고 요즘 집에 있어요. 바깥에 잘 나가지도 안 하고. 걸음을 그럼 허리가 아파서 안 되네. 그리고 요즘 잘 안 나갑니다. 집에 집에 있지. 혹시 나 주변에 뭐 친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별로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친구분들. 친구도 없고. 혼자 이래 뭐 그거 하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에서 뭐 이런 뭐 혼자서 가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걱정이지 뭐 딴 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도 걱정이시. 걱정이지. 이제 이래갖고 방에서 혼자서 이래 뭐 갑자기 몸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프면 누가 또 그거 다 해줄 사람도 없고 하면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지. 딴 건 뭐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고독사의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가 좀 전반적으로 이제 나빠지는 그런 구조에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가족 해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은 더욱 빨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독사에 대한 준비,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제 어떻게 고독사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노년층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는데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는 47살인 남성이 또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치웠나요? 여기 돌아가신 분? 안 튀었어요. 돌아가신 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고한 거야. 두 분이서 신고하셨어요? 냄새 나고 우리가 신고했어요. 하도 이게 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매일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며칠째 안 비는 거야. 근데 냄새가 나고 팔이 끼고 그래서 신고를 한 거지. 한 달째 이렇게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이 인기척이 느끼지 않아서 시공개방 상황건으로 저희가 출동한 상황이고 화장실 문을 통해서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최초 현장에 들어갔을 때 요구조자가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고독사한 상태였고 상태는 이제 많이 오래돼서 얼굴과 몸 쪽에 이제 부패가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가면 냄새가 확 옵니다. 그래갖고 시신이 부패했구나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고독사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약봉투였습니다. 당뇨가 있었다는 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을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약을 먹으며 건강관리를 해왔던 고인은 끝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 나이 젊은 사람이. 한창 일할 나이에 쓸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무엇인지 고인이 남긴 복지관 회원 카드를 들고 해당 복지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 새로운 관계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몇 번 이제 오시면은 뭐 인사도 나누고 근데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그냥 조용히 운동하고 가시고. 아, 운동을 자주 하셨나요? 아니요. 오셔가지고 그냥 샤워만 하시고 가신 날도 있었고요. 그렇게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니셔가지고 저도 간혹 가다가 거기서 그 8월 한 초쯤은 쭉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점점 안 오시다가 한 번 뵈고 그 외에는 계속 안 오셨습니다. 들었을 때 그분이 되게 좀 워낙 복지관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높잖아요. 오시는 분들.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이실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의 분이 좀 이렇게 돌아가셔서 좀 솔직히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좀 많이 큽니다. 최근에 이혼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는 고인의 장례식은 학생인 2딸과 사촌에 의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가족 해체로 40, 50대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 대여섯 번 봤어요, 그냥. 근데 젊은 분이니까 우리하고는 상대를 안 하지. 할아버님도 혼자 사세요? 다 어디 가셨어요, 가족분들이랑? 여기는 다 저 외로운 사람들의 이 동네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면도 혼자 살고 다 외로운 사람들이. 몇 번 술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마술 먹는가 봐요. 죽은 사람은요 여기서 몇 번 많이 죽고 딱 갔어요. 여기도 그렇고 무슨 사건들이? 예, 3층에 2층에도 그렇고 다 이주 건물 쪽은 이 건물이 왜 그래요? 혼자 사는 노인네들은 할 수 없어. 엄마 자식들을 안 찾아오니까. 나부터도 지금 내도 혼자 살거든요. 나도 언제 갈 줄 몰라. 나도 병자야. 간질 있어. 약 먹고 살아. 근데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럼 어떡해요? 항상 잘 때 문 열어놓고 자. 와서 치라고. 나는 저에서 죽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저쪽 골목에서도 많이 죽었을 거야. 그 동에서 뭐 서비스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방문해주고? 없어요. 나도 친척은 많지만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화 하나 없어. 나 외롭게 사는 사람은 뭐 자식도 있는데 안 찾아와. 노년층에 이어 중장년층에까지 번져가는 고독사. 뜻밖의 청년 고독사도 간간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27살의 청년이 사망한 지 2달여 만에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2달 전까지 원룸도 지고 핸드폰 요금 다 주고 줬는데 고독사라고 딱 놔둬버렸으니 나 고독사를 말한 적이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속정말로 눈 뒤집히는 일입니다. 그거 2달 그거 안 줬다고 해서 그거 고독사를 해버리면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도 많이 그거 된 거 아닙니까? 많이 매정한 누나 된 거 아닙니까? 홀로 임종을 맞고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부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건 발생 현장에도 여지없이 전기 차단을 예고하는 스티커가 수개월째 붙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는 방치된 엄청난 쓰레기 냄새와 시신부패로 인한 악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도와 전기는 오래전에 차단된 듯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물론 세상과 교류를 끊고 배달 음식으로 연명해오다 홀로 죽음을 맞는 청년 고독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때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었음을 증명하는 예비군 모자와 군화를 남기고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 어저께 이렇게 계신 분들 이렇게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처음 들으세요? 네. 혹시 그분 이렇게 만나 뵈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으세요? 네. 냄새나 뭐 이런 거 못 느끼셨는가요? 어제. 예? 어제 한번 저녁에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관계가 저 위에 사는 사람이 누워 있는 걸도 모릅니다. 여기는 광내도 없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거의 따로 떨어져요. 식사로도 한 번도 안 안 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제 그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좀 아무래도 좀 놀라운 것도 놀라가지고 기분이 좀 이상하죠. 젊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이웃이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태가 우리를 점점 고독사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여부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립되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고 이제 돌연사했느냐 자살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슬픈 현실이고요. 가장 지금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땐 어떤 원인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 사회가 이제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지금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고 홀로 죽어가는 청년 고독사는 그야말로 사회적 타살입니다. 닭장 속이고 정말 진짜 냉장고 하나에 옷걸이 하나 이제 침대 하나 있고 독서대 책상 하나 있고 진짜 딱 잠만 잘 수 있는 공간. 정신병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부정한다고 해봤자 현실이 바뀔 수도 없는 거고 저를 바꿔야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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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을 잘 안다는 분들, 엄계숙 교감 선생님, 김미화 선생님입니다. 2009년도 초등학교 졸업 앨범. 예, 좀 아무래도 가지고 좀 보시요. 여기 선생님. 그 속에 고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멋쟁이셨어요. 이래 사진 찍는다 하면 그 주에 가서 옷 탁 새롭게 입어가 뭐 색깔 바지도 아주 알록달록 빨간색 파란색 뭐 아주 멋쟁이셨어요. 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예, 막 아주 예,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늘 교직에는 그런 분이 잘 2011년까지 교직에 계시다 정년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동료 교사들은 오늘에야 그가 고독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암투병 생활하실 때도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본인은 남자분이라 못 우니까 우리가 옆에서 울고 대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남자분이라서 말씀 못 하셨는데 늘 집에서는 외로우셨고 안 누셨겠어요. 혼자 그 불 꺼놓고 누웠는데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가끔 그 생각도 하셨다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 제 사모님 빈자리가 커서. 교사였던 고인에게 아내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후 퇴직금까지 날리고 교사에서 노숙자로 그리고 고독사까지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고 그럼 공무원이다 보니까 다른 집에 비해서 나름 그래도 좀 학비 이런 면에서 걱정 없이 그냥 물론 그거 다시 갚아야 되지만 다니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니까 나도 진짜 이렇게 하다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 진짜 이런 생각 솔직히 더 많이 들죠. 나는 나중에 이 나이 되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서울시립 6mm 무용고 사망자 추모의 집.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은 무용고 사망자들의 시신이 화장된 후
안치돼 있는 곳입니다. 2013년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총 957명. 해마다 그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은 10년간 보관됩니다. 가족이 찾아가지 않는 유골함은 10년에 한 번 땅에 묻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종종 늦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대리발 내 쾌저가 있었댔지. 대리발 쾌저가 있었다더라고. 냄새가 조금 고약한 냄새가 한 번씩 나는 거라 사람이 이래 죽어가 썩는 냄새라고는 뭐 생각지도 못했지. 그냥 죽었다는 소리만 듣고 죽었다는 소리 듣고 뭐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오래돼서 뭐 부정이가 났다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 고인의 죽음은 냄새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살던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은둔이라도 한 듯 그를 아는 이웃을 찾기 힘듭니다. 조심스레 찾아간 주인집.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생인데 제 취재를 좀 하고 있어요. 야, 들어라, 어디 왔니? 여쭤볼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네. 저번에 작년에 요 앞방에 새들어 살던 사람 기억나세요? 여기 예, 요 앞방에 12년 있었다. 아 진짜요? 있으면서 아니 옷은 그냥 있다. 막 살림 하나도 안 그래. 아 정말요? 원래 따닥거리는 사람이. 아 정말요? 내가 한번 기능 한번 해보래. 네네. 보래, 한번 들어보래. 예.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사람도 안 들어끼고 내 비나 떠라 막 그냥 그냥 이거만은. 이 방에서 12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옷은 있어요.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찾아온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 술 많이 자셨나요? 매일 밤 홀로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전부 집어다니다 니다가. 정말로 가족이 없었던 걸까?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병원 처방 전에도 통장에도 모두 김병철로 적혀 있습니다. 그중 하나 고인 앞으로 온 편지. 이상합니다. 받는 사람이 아닌 보내는 사람의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렵게 편지를 보낸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힘듭시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정말 좀 그분 힘드시게 않게 그런 좋은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차로 3시간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고인이 12년 동안 살았던 부산에서는 그의 삶을 아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선
고인을 알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 네. 네네. 혹시 만남을 거부하진 않을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봅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큰 도로 말고 뒷길 같은데 차 들어가는. 예, 후문 앞에 서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편지를 보낸 주인공. 그는 고인과 어떤 관계일까요? 그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네. 그 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치우시질 못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게 됐는데. 아, 들어가 보셨어요? 네네네. 그 편지 봉투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아버님이 쓰신 그 편지였던 것 같아요. 주소가 이렇게 있고 성함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받는 분 성함이어야 하는데 그게 보내는 분 성함인 거예요. 저희가 찾으신 분은 이분인데.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주민들은 말쓰다해요. 그분이. 아, 왜? 그러니까 신분이 없으니까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돈 벌러 다니는데 부산 어디 철근 일하러 다녀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내 등기로 해가지고 그 카드하고 주민등록내 복사인가 그렇게 보냈었죠. 근데 그렇게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가요? 네. 아, 내 형인데 뭐가 쉽지 않아? 근데 고인의 동생이랍니다. 자신의 신분을 형님에게 빌려줬던 것입니다. 저하고 정말 친했어. 강아지처럼 내가 쫓아다녔고. 고인은 3살 위 형님이었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성질. 처음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때 한번 봤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내 자신이 용서가 되는데 참 내가 너무 못했구나. 죽음 정리도 못 해드렸고 나도 떠날 때까지는 그 죄는 마음 갖고 하겠죠. 그거예요. 형님을 챙기지 못한 것을 자책합니다. 떠날 때까지는 갖고 가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그때 고인은 집을 나갔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전화만 왔을 뿐 30년 넘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고인의 죽음을 알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처음 무조건 만나고 떨리고 걱정되고 하는 건 많았었는데 진짜 어려운 일인데 오늘 인터뷰를 듣고 나면 좀 뭔가 가슴에 응어리졌던 게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음에 와서도 이렇게 더 큰 짐이 이렇게 가슴에 얹혀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쓴 사체 포기각서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동생은 20년 전 집을 나가 소식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인연을 끊고 지냈던 아버지의 사체를 포기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경제력 상실,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로 그 누구도 고독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서울에서는 고독사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이 나왔고 의심 사례가 2181건이 나왔어요.
임장일지에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시고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된 것이 정확히 나오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의심 사례가 확신 사례로 치환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 의심 사례는 2181건으로 서울에서만 하루 6명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가 봤지만 정식 인터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은 사실은 이제 통계도 없고 그래서 예방대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그 좀 관계 어떤 그 뭐 전문가하고 우리 그 유관기관하고요. 일단 좀 회의를 좀 뭐 해서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런 단계에 있어요. 그럼 혹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고 지금 아직 회의를 아직 지금 안 했고요. TF를 이제 구성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고. 우리도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게 고독사라는 것도 있고 무연고 사망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고독사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직까지 그게 정립이 좀 덜 돼 있어요 사실. 법안도 지금 발의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황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가 아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그 정의에 맞는 이제 죽음에 대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의 심각성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사이 먼저 발벗고 나선 이들은 각 지역 시민단체들입니다. 할아버지 문을 열어 놓으셨네요. 네. 그러나 노상 이렇게 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항상 건강하셔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매주 찾아뵐 수 있어서 더 건강하셔야지 저희 더 오래오래 자주 뵙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도 이거 오거나 아주 그냥 뭐 도와주려고 그러게 아니 할아버지가 봉사실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우시니까 허리는 아픈 게 누웠다 앉았다 하면 잠을 제대로 안 오고 그러게 어찌 갖고 죽을란가 싶은 걱정도 들어가고 죽을 때라도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그냥 살짝이 죽었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다 들어가요. 이게 누가 맨날 누가 하루 종일 누워서 일어나라 소리 한 사람도 없고 밥 먹으라 사람도 없고 이제 대먹고 그냥 혼자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혼자 있어도 슬프고 도움을 받아서 슬프고 그렇습니다. 혼자라서 슬프다는 이 어르신은 편안하고 깨끗한 죽음을 위해 영정사진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머리맡에 전화기를 두고 사신다는 이 어르신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3분의 1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로 이들은 고독사 고위험군이라 부릅니다. 할머니. 네. 네. 이거 회장님이 챙겨주셨어요. 보풀이랑. 보풀이랑. 아이고 미안하네. 오늘은 폐지 안 가셨어요? 폐지 조금 모아서 갖다 주고 왔어. 그래요? 너무 그 사이에 더 마르셨어요, 할머니 다리가. 딸 그런 바람에.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고 안 너무 아프니까. 보니까 1년이 좀 넘었더라고 벌써. 함께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래요? 잊어져야 되는데 예. 그럴 줄 알아요. 안 그런다가 진짜요? 더 그래야. 그래요?
더 생각이 나고 이 맹일이 돌아오면 독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안 돼야. 봉사자들은 딸을 먼저 보낸 후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할머니가 늘 걱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젊지 않냐. 이렇게. 집에 있으면 심란해 하루에도 몇 번씩 손수레를 끌고 나와 골목골목 다니며 폐지를 줍는다는 할머니. 세상을 향해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 아픈데 가다 못 가면 이러고 그러고 이제 허리가 아프면 여는 깔고 이렇게 앉았고 그냥 그래. 길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이 집 역시 고독사 현장입니다. 집안에 꽉 찬 쓰레기 더미는 고독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고인이 얼마나 긴 시간 사회와 단절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래 내 모습 같죠? 저도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니까 항상 돌아가신 분 보면 항상 옆에 술병 쌓여 있고 담배 엄청 쌓여 있고 그렇잖아요. 남일 같지는 않죠.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술하고 안주는 냅다 드셨네. 로또 사셨고 체납세액이네요. 세금 안 내셨네. 특수청소업체 사장 박재영 씨는 외국인 아내와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하루 한 건 이상은 고독사 청소를 의뢰받을 정도로 최근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ouch, don't give it here. Don't give it here, right? Just this one and this one. Don't touch up here, and then the other picture. Don't touch. 고객이 요거는 좀 당겨달라고 해가지고요. 청소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아무래도 냄새죠. 냄새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벌레가 생기면 가끔 청소하다 보면 입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좀 힘들고.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그 냄새 때문에 역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죽은 고기 먹는데 우리도. 근데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머릿속에 있는 게 뭔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냄새가 점점 역해지죠. 마지막에 이제 살균 소독하면서 한번 이제 마음으로 이분 좀 좋은데 가시라고 그냥 그런 마음 해주면 아무래도 좀 마음도 편하고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어차피 겁나니까 저도 겁도 좀 없어지고 사람은 이제 위해주는 마음 그런 게 있으면 좀 낫더라고요. 고독사의 흔적이 모두 지워지고 유품으로 사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앞서 찾아간 70대 기초생활수급자 고 박우경 씨의 장례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이 고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해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고 저희가 장례를 대신 진행해드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시신인도를 거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편상 형님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동생이 시신 인도를 포기하면서 고 박우경 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노년 고독사의 대부분은 가족이 시신 인도를 포기해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빈소도 차려지지 않고 유가족 한 명 없이 입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연고 처리가 거의 가족이 없다 보니까 가슴이 좀 많이 좀 안쓰럽고 좀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약 70여만 원의 비용으로 간소화된 장례가 진행됩니다. 가족분 안 계신 겁니까?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인 장례식에 영정사진 하나 없이 세상과 이별해야 하는 고독사. 친지와 이웃의 무관심 속에 많은 이들이 존엄사와는 반대되는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줌 재가 된 고인의 죽음을 거울 삼아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는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그러지. 제 부모가 과연 이런 경우가 딱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고인 가시는 길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영락공원 무연고 안치실. 가족이 없거나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들이 임시로 안치되는 곳입니다. 고 박우경 어르신도 이곳에 10년간 안치된다고 하는데요. 부산시 무연고 안치실에는 현재 2,300여 위가 안치되어 있으며 이틀에 3명꼴로 안치되고 있을 정도로 무연고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 친구로, 이웃으로 살아왔던 고독사 사망자들은 이름 대신 사망번호로 이 세상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망번호 5525. 어떤 이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매일 찾아오는 취재팀의 성의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남 얘기 이렇게 할 얘기 없어. 누나도 계시고. 몰라, 누나 있는 거 몰랐는데 아들은 내가 한번 봤어. 저거 누나가 제가 잘 알아. 시체 포기각서 썼어. 그러니까 포기각서를 쓰실 정도로 그런 사연을 들었을 때 비참하지 뭐. 비참하시죠.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 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있지. 나도 아무도 없으니까 죽는다 네.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고 사는 그런 생각하지. 좀 그쵸. 마주칠 때가 있어도 네. 고독사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할아버지의 두려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유치원 때. 그래 유치원.
매일 여기 계단을 오르고 이렇게 갈까요? 또 할머니 만나. 아, 그럴까? 갈 수 있어. 길 있어. 이곳 골목을 지납니다. 부산대 유진의 팀은 40살 한 여성분의 삶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 집인데. 집은 그대로인 듯합니다. 모르겠으면 이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40살 홀로 죽음을 맞기엔 젊은 나이입니다. 왕래를 잘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팠어 내더라. 예, 내가 저하러 갔다 오니까는 내려가면서 아파가 못 사는 기라. 그러가 막 이거 또 안 떼면 아저씨가 주물러 주더라고. 어디가 아프나 가는가 봐. 그러니까 그래 아프다 그러니까 주물러 주더라고. 그래고 발이 죽었어. 얼마나 내가 올 때는 거추날 꼭 끓여줬어. 그러더만 한 2년 사이까 막 팍 끓여줬거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거는 술로 많이 먹지. 전혀 없어서. 몰라. 아무도 몰라. 대화를 안 하니까. 이웃들이 기억하는 고인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아주 가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짧은 커트 머리에 하얀 얼굴, 허리는 거의 기역자로 굽었고 병색이 완연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망한 지 한참 만에 발견됐습니다. 주인집 3층 여기 쭉 내려오면 돼. 아, 여기 있네요. 이거예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님 계세요? 아, 네, 저는 부산대학교 학생인데요. 네, 그 EBS 다큐 프라임에서 이제 좀 담아도 될까요? 그 카메라에 좀 어땠는지. 예. 감사합니다. 네. 취재하래? 그러면 뭐 편집 부채가 띄어야겠다 그냥.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지만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엽니다. 궁금함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문 앞에 납부하지 않은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고 집안은 고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방은 깨끗이 잘 정리돼 있고 옷 역시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살림이 그대로입니다. 2013년도 4월까지 돼 있잖아요. 이때 이후로 달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외의 사진 액자, 짧은 커트 머리에 애뜬 얼굴, 고인입니다. 예쁘다. 방 안에서 발견한 앨범 속에는 사진이 아주 많았습니다. 재밌게 장난도 치고. 앨범 속에는 20대 때 그녀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생기발랄한 모습. 고인에게도 청춘이 있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야. 그냥 얘기 들었을 때는 허리도 이렇게 구부러졌다 하고 그냥 얼굴이 뭐 엉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진 보니까 진짜 예쁘시고 젊은 시절 진짜 재밌게 보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연예인 사진도 있습니다. 저
저도 이렇게 사진 모으고 그랬는데 진짜 여느 고등학생. 맞아, 저도 동방신기 사진 모으고 있어. 왕창어, 벌고기. 조금 쓰자. 아, 그거지, 가계부. 가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벌 받는 것 같다. 2009년 12월 21일. 정말 내가 벌 받는 것 같다. 삶이 이런 걸로는 살고 싶지 않아. 아, 가난하니까 눈 감으면 내일 걱정해야 하는 삶. 도대체 내가 누구? 남을 속이지 말자. 사진 속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는데 뭐라고 돼 있는 거지?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축복했을까. 그녀의 아픔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쓴 글자를 보니까 되게 놀랍고 그냥 이분이 어떻게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글 쓴 걸 보니까 되게 힘든 삶을 매일매일 보냈던 것 같아. 그걸 좀 자기도 남기고 싶어하고 기록으로 뭔가 알아줬으면 좋았겠지. 그런 걸 보니까 좀 더 마음이 아프다. 다시 생각하니까. 그리고 고민이 됩니다. 어디까지 알아내야 이분이 행복해 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알면은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거는 혹시나 위에서 보고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고인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하나뿐인 오빠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대 중반에 발병한 폐암에 허리 골절까지 외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50대) 고인은 간경화로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술이었습니다. 무용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삶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변한 직장이 없었고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자 고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쟁이죠, 쟁이. 그리고 일 하나는 아주 진짜 끝내주니까 순천에서 그래도 베스트격에 끼는 기술자였으니까. 굉장히 아버지한테 효자지.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뭐 월급 타면 고기도 사다 드리고. 지금 한 10년 정도 근무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부조조정 같은 게 있어서 IMF 터지고 나서 관뒀지. 2000년도 총각 그때 돌아가셨고 다 자기 피부치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결혼은 안 했던 친구지. 혼자는 위험해 사실.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도 외로우면 강아지가 없어. 진짜 좀 근데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막 다리 건너 다 친구들 다 그렇게 많은데 어쨌든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안 계셨다라는 게 진짜 마음이 아프네. 너나 나나 외동이어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진짜 혼자잖아. 우린 천에 고하지. 남 얘기가 아니야. 천에 고아가 되는 거지 우리도 진짜.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노인이 아니라 50대가 더 위험합니다. 유난히 그들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남자들은 어느 정도 조건이 안 되면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쉽게 다른 일을 못해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운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에 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다 피해자거든요. 이런 지금 끝없이 경쟁 사회가 만들어내는 나오고자 피해자. 혼자 한 10년 이상 떨어져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다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고 거의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들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내세요. 내용은 변사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된 거래요. 작년 9월부터? 네, 작년 9월부터 연락이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꼬리마, 너 주인한테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치는 심상치 않은 냄새. 현장이 가까워질수록 냄새는 더욱 심해졌다. 작년 9월부터 연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꽤 됐네. 근데 가덕도 안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 오른쪽이에요. 많이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아 그러네요. 눈앞에 펼쳐진 믿기 어려운 상황. 방 안엔 거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부패된 시신 한 구가 있었다. 얼마나 방치되어 있던 것일까? 방 안에 다른 이의 흔적은 없다. 뭐 변사 이제 뭐 혼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죽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는 이렇게 오래 방치된 경우는 이렇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번 두드려 봅시다. 혹시는 뭐 어차피 현장에서 확인할 건데 이 시간에 혹시 문인지 해가지고 뭐 냄새 언제 났고 혹시라도 뭐 소리 들린 거 있는지 한번 그 옆집만 한번 확인 한번 해봐. 이 시간 낮에 사람들 없는데. 고인의 외로운 죽음에 혹시 어떤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이웃들에게 물었다. 죄송한데 혹시 여기 에 사시는 분 혹시 아시는가요? 모르세요? 혹시 뭐 냄새 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냄새 많이 났어요. 언제부터 났어요? 그 전부터 냄새가 났어요. 아 그럼 3월 달부터 냄새가 좀 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네요.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은 뭐 이전에 이웃들도 몰랐던 한 사람의 죽음.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이제 경찰들이 나설 것이다. 수사 인력이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지구대 경찰들의 임무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체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떨리기도 하고 많이 그냥 그분 가족들 생각하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오늘은 비록 처음이지만 앞으로 경찰 인생에 몇 번이고 마주치게 될 것이다. 과학수사대가 도착했다. 사건 현장에서 침묵의 소리를 듣고 허공의 흔적을 읽어내는 이들. 이제 시신이 남긴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4년도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4월 EBS 다큐프라임 제작팀으로부터 고독사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를 받았습니다. 총 67명으로 구성된 EBS 다큐프라임 대학생 취재팀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206명의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수개월에 걸쳐 취재했습니다. 고독사 취재에 참여해주신 67명의 대학생 취재팀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